네, 안녕하세요. 라이너입니다. 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상형 월드컵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이상형 월드컵 콘텐츠를 준비했습니다. 그 전에 했던 월드컵들은 제가 얼굴이 나오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이런 월드컵 콘텐츠는 얼굴이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이상형 월드컵은요, 이 영화 속에 나오는 많은 이런 초능력 같은 걸 보면서 저런 초능력이 나에게도 생겼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유용하고 훌륭한 초능력은 무엇일까? 요걸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짧게 16강 정도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이 만화에 나오는 능력들이 되게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이 만화에 있는 능력들까지 하면은 이게 64강, 128강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많아져서 일단 만화에 나오는 것들은 빼고요. 영화로 표현된 연출들,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만 포함을 했습니다. 원피스의 고무고무 열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죠. 현실에서 이런 능력을 가질 수만 있다면 영화 속 초능력 이상형 월드컵 16강전 시작합니다. 네, 첫 번째 매치 과거 개변 능력자랑 크기 변형 능력자입니다. 대단한 매치인데요. 이 과거 개변 능력이라는 거는 내가 과거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죠. 뭐 어떤 형식이든 간에 과거를 바꾸는 능력인데, 이 능력이 잘 표현된 영화가 생각해보자면 나비 효과 라는 영화가 있죠. 나비 효과는 이제 자기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일기장, 그 일기장을 읽으면서 그때 과거로 들어가게 되고, 그 과거에서 이제 무슨 사건을 바꾸게 되면 그 사건의 영향이 나비 효과를 일으켜서 이제 엄청나게 큰 변수로 이어진다 라는 그 작은 변화가 아주 큰 결과를 내는. 인상적이었던 거는 키도 작고 되게 착했던 자기 친구를 이렇게 도와주고 나니까 그 친구가 성인이 돼서 절친이 되긴 했는데 아주 폭력적인 남자가 되어서 화장실에서 누군가를 폭행하는 그런 장면을 보고 또 과거를 바꾸러 가는 그런 것들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이제 과거 개변 능력자 중에 이 나비 효과보다 훨씬 더 좋은 능력을 갖고 있는 인물이 있죠. 바로 어바웃 타임에 나오는 능력입니다. 어바웃 타임에서 능력은요, 초능력을 사용하는 게 굉장히 간단해요. 그 친구의 집안은 21살이 되면은 놀랍게도 마법을 쓸 수 있고요. 그 집안 남자들은 누구나 21살이 되면 쓸 수 있습니다. 아무런 이유도 근거도 없이 그냥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능력이 얼마나 쉽냐면, 그냥 어두운 곳만 있으면 됩니다. 어둡고 아무도 없는 곳, 옷장 같은 이런 곳에 들어가서 주먹에 힘을 이렇게 주고 정신을 집중하면 과거로 갈 수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거기서 과거를 바꾸고 또 들어가서 이렇게 힘을 주면 현재로 돌아올 수 있는, 어떻게 그런 능력이 가능한가 싶지만 그런 편리한 능력이죠. 여기서는 이 어바웃 타임에서는 그 능력을 갖고서 여자친구를 만드는 데 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 장면들이 되게 재밌었죠. 그 여자친구랑 처음으로 이 첫날 밤을 하는 날 이 과거로 계속 돌아가는, 불과 한 1시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할 수 있는, 너무 내가 그런 쪽으로만 생각하나? 과거를 바꿀 수 있다면, 나는 후회는 하지 않아요, 이렇게 허세 부리는 사람들 많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센 척하지만 사실 후회로 점철된 인생을 살기 마련이죠. 과거 개변 능력은 정말 모두가 좋아하는 능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크기 변형 능력자, 내 몸의 크기를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거죠. 대표적으로는 이제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 나오는 앤트맨이 몸을 아주 작게 만들 수 있죠. 크게도 만들 수 있고요. 그 사이즈가 변하는 거는 사실 저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거냐면, 이게 키가 크는 능력이면 좋아요. 그렇잖아요. 누구나 다 이 네덜란드 사람들처럼 한 185 정도 되면 좋잖아요. 근데 이게 사이즈 자체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70 정도 되는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을 크기를 키우면은 그 사람 머리도 커지고 몸도 커지고 발도 커지고 이럴 거기 때문에 별로 좋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저는 크기를 키우는 건 별 의미가 없다. 뭐 한 50m 정도, 진격의 거인에 나오는 초거대 거인이 된다고 해도 좋은 건 없다. 앤트맨에서도 그렇게 대형으로 변하잖아요. 근데 그래봤자 주변에 피해만 주기 때문에 발달한 현대 무기에 의해서 파괴될 뿐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거 개변과 크기 변형, 제 선택은, 저는 과거 개변이 나은 것 같아요. 왜냐면 크기 변형은 사실 사용 용도가 너무 제한적이고, 그리고 저는 좀 무서운 게 있습니다. 내가 작아졌을 때 사람들이 모르고 밟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과거 개변 능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매치 보고 왔는데요. 두 번째 매치를 하기 전에 이쯤에서
저희 이 월드컵 시리즈를 후원하고 있는, 자, 요번이 그 후원의 마지막인데요. 아무튼 후원하고 있는 후원사 광고를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광고도 피터 씨가 소개해 주겠습니다. 자, 피터 나와 주시죠. 혼자 알고 있는 건 참을 수 없어! 여러분과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는 피터. 저는 광고를 담당하고 있는 청년 피터입니다. 오늘은 인터넷 TV 가입 꿀팁 허니 정보인데요. 가입한 인터넷 TV가 만료일이 다가오고 있는 분, 인터넷 가입이 처음이신 분 모두 귀를 쫑긋 열고 들으셔야겠습니다. 46만 원이나 되는 사은품이 걸린 이야기니까요. 휴대폰에 공시지원금이라는 게 있듯이 인터넷 TV에는 경품 고시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경품 고시제, 이게 뭐냐? 인터넷 TV를 변경한다면 최대 46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잠깐만, 46만 원이라고요? 전 처음에 이 제도를 알고 정말 놀랐습니다. 일전에 저는 20만 원 겨우 받았거든요. 저 빼고 다른 사람들은 이미 3년마다 인터넷을 바꾸면서 소위 인테크를 한다니 뭔가 저 혼자 손해보는 것 같았거든요. 여러분은 인터넷 가입을 부추기는 영업 전화를 한 번쯤은 다들 받아보셨을 텐데요. 영업사원의 말만 듣고 동네 휴대폰 가게나 본사를 통해 진행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돈도 그냥 다 날려버립니다. 제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가입하면 이후에는 차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신중해야겠죠. 인터넷 가입 창구는 앞에서 말씀드린 휴대폰 판매점, 본사 외에도 온라인 대리점까지 모두 3개로 나뉩니다. 어느 창구를 통해 가입하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현금은 크게 차이가 나는데요. 여기서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창구는 온라인 대리점입니다. 어디에서 가입을 해도 서비스와 AS는 통신사 본사를 통해 진행되기 때문에 품질은 같습니다. 그러니 온라인 대리점을 통해 가입하는 것이 당연히 유리하겠죠. 자, 지금까지 인터넷 가입할 때 유용한 팁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방법은 알겠는데 어느 대리점을 통해 해야 하냐도 고민이 되겠네요. 온라인에서 업체를 하나 고르는 것도 힘든 일이잖아요. 여러분의 수고를 덜어드리기 위해 저 피터가 강력하게 추천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바로 아정당 통신인데요. 아주 많은 현금, 정직한 요금 추천, 당일 현금 지급. 그래서 아정당인데요. 운영 중인 카페 가입자 수가 18만 명이나 되고 사은품도 당일 지급된다고 합니다. 21년도에만 후기가 4,000개가 넘게 올라왔다고 하는데요. 요즘은 후기 조작도 많은데 아정당에서는 네이버 아이디 작성자 보기로 실제 후기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정당은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 모든 가전제품 렌탈도 도와주고 있는데요. SK 매직은 제외하고 현금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니 이사 갈 때 가전제품 렌탈하면서 사은품 적게 받으신 분들은 꼭 한번 비교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정당은 공식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인터넷, TV, 휴대폰에 대한 각종 정보는 물론 가전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고 해요. 거기다 구독만 하면 참여 가능한 매달 아이폰 13 같은 휴대폰을 무료로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고요. 꼭 한번 방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광고 청년 피터였습니다. 자, 두 번째 매치는 타임루프 능력자 혹은 피해자 대 순간이동 능력자입니다. 자, 타임루프 능력, 이것도 시간 관련된 능력인데 이 타임루프 영화로는 이제 대표적으로 사랑의 블랙홀 혹은 해피 데스데이 같은 영화들이 있습니다. 사랑의 블랙홀은 너무나도 유명한 영화고 사실상 이 타임루프라는 장르가 여기서 끝났죠. 사랑의 블랙홀이 너무나 완벽하기 때문에 거의 뭐 할 수 있는 모든 이야기를 다 해버려서 사랑의 블랙홀을 넘어서는 영화가 나올 수가 없어요. 여기서 그냥 이 장르는 끝을 봤다. 그래서 해피 데스데이 같은 것도 되게 재밌고 유쾌하긴 하지만 보다 보면은 결국 사랑의 블랙홀의 아류다. 이 빌 머리의 아주 젊었을 때의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리고 타임루프로 수백 번을 도전해도 여자의 마음은 얻을 수 없다 라는 것을 보여준, 연애는 불가능하다, 안 생겨요, 이걸 보여준 그런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 타임루프라는 거는 피해에 가깝죠. 보통 타임루프는 하루가 반복되거든요. 영원히 반복되는 하루에 갇혀 사는 거,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일까를 생각해 보면 피해자에 가깝다. 그 다음은 이제 순간이동 능력자. 순간이동에 나오는 영화는 일단 점퍼, 그리고 엑스맨 시리즈에서 나이트크롤러라고 있어요. 그 친구가 이제 순간이동을 합니다. 이 순간이동 능력 굉장히 우리가 바라에 맞지 않는 능력이죠.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게, 제가 뭐 제주도를 놀러 간다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유럽이나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런 먼 곳으로 비행기를 타고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비행기 값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비행기 값을 줄일 수가 있다. 그런 부분에서 순간이동 능력은 굉장히 좋은 것이죠.
저는 예전에 드래곤볼 볼 때도 와 너무 좋겠다 싶었던 게 이 순간이동 능력인데요. 뭐 도라에몽에서 어디로든 보내고요. 근데 이 두 개의 능력 중에서 어떤 능력이 더 좋은 능력일까? 누가 봐도 순간이동 능력이 더 좋아 보입니다. 제 생각에도 그래요. 그러나 이 타임루프 능력이 만약에 닥터 스트레인지의 아가모토의 눈이라면 그래서 내가 타임루프를 언제든지 만들 수 있고 그거를 계속 반복할 수 있고 다시 되돌릴 수 있다면 사실상 타임루프 능력은 천하무적이거든요. 그 도루마무조차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간이동 능력의 문제는 뭐냐? 순간이동은 좌표를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되는데 내가 순간이동하는 그 좌표에 어떤 다른 물체가 있다면 죽은 목숨이다. 그 순간 죽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빈 공간으로 순간이동을 하는데 그때 비둘기가 날아가고 있었다면 뇌가 있어야 될 자리에 비둘기가 있으면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순간이동 능력은 이 낭만이 없어요. 저는 굉장히 능력에 있어서 낭만을 중시하기 때문에 저는 타임루프 능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매치는 외형 변형 능력자 대 마인드 컨트롤 능력자입니다. 자, 외형 변형 능력자. 외형을 마음대로 변형시킬 수 있는 능력. 요게 이제 어느 영화에서 나오냐면 엑스맨이 제일 생각이 나죠. 엑스맨에서 미스틱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외형을 변형시키는 능력이고 그 다음에 마블 영화에서는 이제 스크럴족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외형을 변형시키는 능력이었습니다. 외형을 변형시킨다는 것이 어떤 의미로 쓸 수 있을까? 일단 언뜻 생각나기로는 굉장히 잘생긴 외모로 바꿔서 이성의 환심을 사는데 쓴다든지 그런 거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요. 내가 왜 자꾸 그런 걸로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게 제일 생각이 나잖아. 그 외에는 그냥 다른 사람의 얼굴이 돼서 할 수 있는 거는 거짓밖에 없어요. 사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이렇게 잘생긴 얼굴로 바꿔서 이성의 환심을 사는 것도 사기죠. 그건 사기이기 때문에 외형 변형 능력은 생각보다 쓸 데는 없다. 사칭하는 이런 범죄에서만 쓸 뿐이다. 일상 속에 소소한 사기를 칠 수 있는 게 외형 변형 능력이지 않을까. 그 다음에 마인드 컨트롤 능력인데 마인드 컨트롤 능력은 제가 볼 때 이건 사기입니다. 이거는 100% 사기다.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게 이 엑스맨에서 프로페서 X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잖아요. 거의 무적의 능력이죠. 타인의 생각을 내가 조정할 수 있다는 거는 그냥 만능입니다. 어느 정도의 만능이냐면 지금 프로페서 X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다면 푸틴의 생각을 조종해서 전쟁을 끝낼 수 있죠. 물론 어느 정도의 범위냐, 내 능력을 쓰는 데 있어서 어떤 제약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되게 재밌어지겠지만 마인드 컨트롤 능력은 사실상 무적의 능력이다. 우리 인간의 가장 중요한 조력자나 중요한 적은 전부 다 인간이에요. 그 인간의 마인드를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상 무적의 능력. 외형 변형은 의미가 없다. 왜냐면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 돼요. 상대방이 나를 잘생겼다 라고 느끼게끔 마인드 컨트롤 해버리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마인드 컨트롤 능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매치까지 해봤고요. 이번엔 네 번째 매치 가보겠습니다. 네 번째 매치는 불로불사 능력자 대 데스노트 능력자. 네, 불로불사 죽지 않는 능력이고요. 데스노트 능력, 네, 다 죽이는 능력이죠. 이 중에 어떤 것이 좋은 능력인가? 일단 불로불사는 이제 여기서 말하는 불로불사는 이제 힐링 팩터 같은 걸 말하는 거죠. 굳이 말하자면은 엑스맨의 울버린이 가지고 있는 힐링 팩터, 그리고 데드풀이 가지고 있는 힐링 팩터, 혹은 뭐 올드가드 같은 그런 어떤 불로불사를 말하는 거죠. 이게 아무리 큰 상처를 입어도 되살아날 수 있는 그런 능력, 죽지 않는 능력이다. 그 다음에 이제 데스노트 능력은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이름을 적으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죽기 전에 약간의 시간 동안의 행동을 지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죠.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죽는다 라고 적어놓으면은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죽고, 자살로 위장한다 그러면 진짜로 자살로 위장해서 죽는, 근데 아무것도 죽지 않으면 그냥 심장마비로 죽어버리는 그런 능력이 이제 데스노트 능력인데요. 이 영화에서 혹은 만화에서 야가미 라이토가 초반에 이 데스노트 능력을 이용해서 만들려고 했던 것은 아름다운 세상이죠. 그래서 자기가 신세계의 신이 되려고 했던 거잖아요. 사실 이 친구들은 데스노트의 활용 능력이 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영리하게 쓸 수도 있지 않았을까. 누군가를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거를 쓰지 않고도 충분히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데 야가미 라이토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래도 데스노트 능력이랑 불로불사 능력을 생각을 해보면 불로불사 능력이 안 좋은 점이 많아요. 왜냐면 불로불사는 무적이 아니에요. 고통이라고 하는
아주 큰 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무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암에 던진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영원히 용암 속에서 불타 죽었다가 다시 몸이 생성되고 또 불타 죽고 다시 생성되고 또 녹아 죽고 이거를 무한히 반복해야 됩니다. 아니면은 우주로 날려보낸다고 생각하십시오. 우주에는 공기가 없잖아요. 그러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또 죽고 살아나서 또 죽고 게다가 중력도 없기 때문에 무한히 우주 끝까지 빈 공간으로 날아가면서 죽고를 반복해야만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불로불사 능력은 사실상 위험한 능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거. 제가 누군가에게 불로불사 능력이 있다는 걸 들키지만 않는다면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들키는 순간 이제 실험실에서 평생을 실험을 당하면서 온몸을 매번 해부당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불로불사 능력자는 완벽한 장기 기증자일 수 있어요. 장기를 기증해도 장기가 다시 생기기 때문에 사실상 무한히 생겨나는 장기인 거죠. 굉장히 끔찍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 영원히 산다는 것은 그런 어떤 리스크를 근데 진짜 끔찍하다. 죽을 수 없다는 건 진짜 저주일 수도 있겠다. 끝내고 싶은데 끝낼 수 없다는 건 저주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불로불사 능력자로 하겠습니다. 저는 그 로망,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그 로망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불로불사 능력으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5번째 매치입니다. 5번째 매치는 염동력 능력자 대 사망귀한 능력자입니다. 자, 염동력. 염동력은 굉장히 무서운 능력이죠. 사실상 이것도 최강의 능력이다. 왜냐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염동력은 거의 뭐 스칼렛 위치의 염동력이나 뭐 닥터 스트레인지나 뭐 이런 염동력을 말하는 거지만 그 아주 작은 정도의 염동력만 있어도 굉장히 강력할 겁니다. 욘두 같은 걸 생각해봐요. 욘두는 그 조그만 바늘 같은 얇은 무기 하나로 어검수를 부려가지고 그렇게 대단한 능력을 자랑했는데 그 정도 능력만 돼도 엄청난 위력이다. 스칼렛 위치 같은 애들 보면은 염동력이 거의 뭐 집채만한 바위를 물건을 들 수 있을 정도니까 이 정도 염동력이면은 사실상 1인 세계 제패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사망귀한 능력자. 사망귀한 능력은 이제 타임루프랑 좀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요거는 세이브 포인트의 느낌이죠. 엣지 오브 투모로우라는 영화에서 톰 크루즈가 보여주는 능력이 사망귀한 능력이고요. 죽으면 특정 시간에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근데 죽지 않으면 쭉 진행되고 이게 타임루프랑 달라요. 타임루프는 죽든 어떻게 되든 그 하루만 계속 반복되는 거고 거기서 탈출을 해야 되는데 사망귀한 능력자는 일단 쭉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일정 특정 포인트로 돌아오는 거죠. 죽음의 면역이기 때문에 사망귀한 능력자가 더 강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뭐 염동력이 있고 이런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상치 못한 급사를 당할 수 있잖아요. 사망귀한 능력이 사실상 가장 강력한 능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 매치로 가겠습니다. 6번째 매치는 비행 능력자 대 투명인간 능력자입니다. 뭐 비행 능력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슈퍼맨도 갖고 있고 뭐 이터널스의 이카로스도 갖고 있고 자유롭게 하늘을 비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사실 제가 어렸을 때 드래곤볼, 여러분 드래곤볼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제일 재미없게 보는 대목이 뭐였냐면 주인공이 변경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인부 편의 앞부분. 그게 뭐냐면 소노반으로 이제 주인공이 바뀌면서 그걸 하이스쿨 편이라고 하거든요. 사탄시티에 있는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비델이랑 만나서 그레이트 사이어맨이 되는 그 내용은 지금 제가 봐도 재미가 없다. 어떻게 그런 내용이 이렇게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놀랍게도 저는 드래곤볼에서 하이스쿨 편을 되게 재밌게 봤어요. 학교 다니는 부분이며 소노반이 야구하는 장면이나 이런 걸 재밌게 봤는데 거기서 이제 비행 능력에 대한 게 많이 나오죠. 예를 들면은 학교에서 집에 가야 되는 혹은 학교를 가는데 좀 늦을 수 있는데 제트기를 타고도 5시간 걸리는 거리에 사는 소노반이 이제 전속력으로 날아서 학교에 출근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이런 게 바로 로망이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비행 능력은 좀 별론데요 하셔도 비행 능력은 로망입니다.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투명인간 능력자인데 투명인간 능력은 이제 제일 잘 나온 게 인비저블 맨이라고 최근에 나온 영화죠. 그 다음에 판타스틱 4의 인비저블 우먼 이런 캐릭터들이 이제 그 투명인간 능력을 쓰는데 저는 투명인간을 안 좋아해요. 투명인간의 능력이 되게 쓸데없다고 생각해요. 왜 쓸데없다고 생각하냐면 일단 첫 번째로 투명인간들의 최대 문제는 몸은 안 보이는데 입김은 보인다는 거예요. 겨울에는 무조건 들켜요. 어디서 입김이 나오니까. 근데 발자국 이런 거 남아요. 그렇다면은 투명인간은 어쩔 수 없이 맨발로 다닐 수밖에 없어요. 소리도 나니까. 투명인간 저는 되게 쓸데없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한 노출광이 아니라면 살아갈 수 없을 것이다. 투명인간을 하면 항상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게 훔쳐보기, 이런 관음증적인 이런 얘기를 하는데, 투명인간 능력이라는 거는 거울을 봤는데 내가 안 보여. 그거는 이 세상에서 진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독일 것이다.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투명인간은 너무나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투명인간들은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다. 투명인간은 이거는 심각한 질병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비행능력, 여러분 비행능력 얼마나 좋습니까? 투명인간 돼봤자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비행능력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 매치 보겠습니다. 스피드스터 능력자 대 호크아이의 활실력. 이거를 누가 이렇게 짰는지 모르겠는데 호크아이 활실력, 사실상 호크아이를 조롱하기 위한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진짜 좀 너무하네요. 호크아이가 뭘 잘못했다고. 일단은 뭐 스피드스터 능력이라는 거는 엑스맨의 퀵실버나 DC에 나오는 플래시 같은 그런 능력자들을 말하는 건데, 엑스맨에서 퀵실버가 워낙 잘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딱 능력이 발동하게 되면은 세상 모든 것이 느려지면서 이제 날아오는 총알도 거의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총알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밀 수 있는, 그렇게 음속을 능가하는 속도로 사람이 움직인다고 한다면은 그 방안은 엄청난 소닉붐과 이런 걸로 인해서 난장판이 될 텐데, 영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허용이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스피드스터 능력은 굉장히 뛰어난 능력이다. 근데 호크아이의 활실력은 사실 뭐 대단하긴 한데, 이거는 우리나라 국가대표 양궁 선수들 정도면은 이 정도는 쏘지 않나요? 호크아이보다 잘 쏠지도 모를 것 같은데. 그리고 호크아이는 여기 지금 나온 그 누구도 이길 수가 없죠. 스피드스터 플래시랑 만났다. 활을 아무리 쏴도 플래시가 활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에 쓸 수가 없고, 블로불사 능력자는 죽지도 않고, 마인드 컨트롤 능력자한테는 상대도 안 될 거고, 과거 개변이나 뭐 타임루프에도 상대도 안 될 거기 때문에 호크아이의 활실력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 저는 잔인할 수 있겠지만 스피드스터 능력자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호크아이 능력은 좀 어벤져스 영화에서 어떻게든 호크아이를 살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저는 그게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그리고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호크아이가 활을 쓰는 장면이 거의 나오지 않고 엔드게임에서 마지막에 좀 나오는 정도로 끝났기 때문에, 실제로 활이라는 무기 자체가 남들은 레이저 쏘는데 활을 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었죠. 네, 마지막인데요. 네, 8번째 매치입니다. 해리포터식 마법 능력자 대 천재적 두뇌 능력자입니다. 해리포터의 마법이라고 한다면 역시 해리포터의 마법사들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지팡이가 있어야 되고, 마법을 할 때는 그 정확한 발음과 발성과 그런 어떤 톤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되게 부끄러운 말을 이렇게 해야 되죠. 윙가디움 레비오우사 같은 이런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해리포터식 마법은 별로 이렇게 당기지 않는다. 마법을 사용할 때 이렇게 안에서 지팡이를 꺼내서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부끄러운 행동이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해리포터식 마법 능력자들은 머글들하고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법 사회에서도 투표를 해야 되고 현실 국가에서도 투표를 해야 되는 이런 어떤 이중국적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문제점, 그리고 머글들 앞에서 마법을 들켜서는 안 된다라는 제약이 있다는 거, 그런 여러 제약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살아가는데 좀 불편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해리포터의 세계에서 이들이 벌이는 어떤 사건들을 생각해보면 머글들에게 들키지 않았다는 게 저는 말이 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천재적 두뇌 능력자인데, 저는 당연히 천재적 두뇌 능력자들이 훨씬 더 현실에서 좋은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천재적 두뇌를 갖고 있는 아이언맨이나 혹은 뭐 브루스 웨인, 배트맨 같은 경우에 공통점이 상당한 갑부로 나온다는 겁니다. 이런 두뇌를 갖고 있으면 돈을 잘 벌 수 있다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라고 하는 거는 그 무엇과도 비할 수 없는 가치이기 때문에 천재적 두뇌 능력자는 굉장히 큰 가치를 갖고 있다. 그래서 저는 천재적 두뇌 능력자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6강을 다 했고요. 자, 8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강부터는 빠르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8강 첫 번째 매치는 과거 개변 능력자 대 천재적 두뇌 능력자, 요 둘의 대결이 되겠습니다.
과연 이 두 능력 중에 뭐가 더 좋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누구나 후회를 하고 살기 때문에 과거 개변을 하고 싶을 겁니다. 그리고 과거를 마음대로 바꿀 수만 있다면 과거 개변 능력이 훨씬 뛰어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는 뭐 멀리 안 가도 돼요. 5년이면 됩니다. 5년 전으로 가서 비트코인 저에게 5년 전에 저에게 가서 나를 믿어라, 비트코인을 사놔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천재적 두뇌 능력자들이 갖고 있는 그런 돈이라고 하는 가치를 제가 가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과거 개변 능력이 굉장히 좋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About Time 그리고 나비 효과 같은 걸 보면 아시겠지만 과거를 바꾼다고 해서 항상 나에게 좋은 결과가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About Time에서는 결국 마지막에는 그 능력을 쓰지 않게 되거든요. 즉 내가 원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게 된다면 과거 개변 능력은 한계가 있다. 하지만 천재적 두뇌는 죽기 전까지 천재적 두뇌를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패시브 능력으로서 훨씬 더 훌륭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천재적 두뇌 능력자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천재적 두뇌는 이렇다 할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이게 가장 좋은 거죠. 타임루프 능력자 혹은 피해자 대 스피드스터 능력자입니다. 일단 타임루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피해의 경우가 많아요. 근데 문제는 닥터 스트레인지처럼 자기 마음대로 타임루프를 걸 수만 있다면 이라는 거였죠. 하지만 저는 스피드스터 능력자를 걸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타임루프를 걸어서 뭘 하지? 라는 생각을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타임루프를 걸어서 할 수 있는 거는 가능성을 계속해서 시험해보는 이런 일인데 그것보다는 저는 스피드스터 능력이 훨씬 더 좋다. 그 닥터 스트레인지가 타임루프를 걸려면 아가모토의 눈에 대고 손을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 느린 움직임으로 스피드스터 능력자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스피드스터 능력자는 사실상 타임스톤을 빼앗을 수 있죠. 저는 스피드스터 능력자가 사실상 아가모토의 눈을 가진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 그러니까 스피드스터 능력자가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걸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선택하는 이유는 사실 이런 영화나 만화 이런 데서 이런 스피드스터들은 빼놓기가 좀 힘들어요. 타임루프는 너무 단점이 많은 능력이라서 스피드스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인드 컨트롤 능력자 대 비행 능력자. 이거는 뭐 비행 능력이 로망이긴 한데요. 마인드 컨트롤이 너무 사기 능력이라서 비행 능력을 가질래 마인드 컨트롤을 가질래 그러면 저는 마인드 컨트롤을 갖겠습니다. 어차피 지금까지 못 날고 살았는데 앞으로도 못 날아도 상관없잖아요. 뭐 날고 싶으면은 뭐 패러글라이딩 하거나 뭐 비행기 타면 되지. 마인드 컨트롤 능력자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 8강의 마지막 매치는 불로불사 능력자 대 사망귀환 능력자입니다. 한쪽은 죽지 않는 불로불사고요. 다른 한쪽은 죽으면 다시 특정 지점으로 돌아가는 사망귀환. 이 둘의 공통점은 죽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불로불사 대 사망귀환.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사망귀환을 선택하겠습니다.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불로불사는 내가 잘못됐을 때 정부 기관에 정체를 들켰을 때 실험체가 되는 운명을 피할 도리가 없습니다. 제가 불로불사일 뿐이지 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 그것은 저주다. 근데 사망귀환 능력자는 그 능력이 밝혀진다 하더라도 죽음을 선택하면 과거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죽으면 과거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잘못을 되돌릴 수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사망귀환 능력자가 훨씬 더 뛰어나다. 그러므로 저는 사망귀환 능력자의 승으로 가겠습니다. 마침내 4강 매치입니다. 네, 이게 4강까지 왔네요. 자, 4강의 첫 번째 매치는 천재적 두뇌 능력자 대 사망귀환 능력자입니다. 어떤 능력이 더 좋을까? 천재적 두뇌를 갖고 있어도 저는 사망귀환에는 이길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아무리 똑똑해도 모든 변수를 다 고려할 수는 없는데 사망귀환 능력자는 계속 죽기만 하면 되거든요. 죽는 게 되게 무서운 일이지만 죽기만 하면은 모든 변수를 다 일일이 확인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게 사망귀환 능력자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귀납적인 추리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훨씬 더 사망귀환 쪽이 정교한 능력이다. 저는 사망귀환 능력자로 하겠습니다. 스피드스터 대 마인드 컨트롤. 사실 이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특히 플래시처럼 거의 시간을 멈춰놓고 움직이는 것은 사기에 가까운 능력입니다. 저는 플래시가 슈퍼맨한테 진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렇게 빠른데 진다는 걸 받아들일 수 없고, 개인적으로 에이지 오브 울트론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조스 웨던도 그렇게 좋아하진 않고요. 아무튼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에서 퀵실버가 죽은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총알이 자기보다 느린데 총알을 맞고 죽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가?
아무리 퀵실버를 죽이고 싶었어도 그렇지 이거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근데 아무리 스피드스터 능력자를 제가 좋아하고 거의 빛과 같은 속도로 달린다고 할지라도 이 뇌에서 뉴런이 움직이는 속도를 계산을 해보면 마인드 컨트롤 능력자가 더 강할 것 같아요. 아무리 빨라도 그 사람이 정신적인 보호 장치가 없으면 마인드 컨트롤 능력자한테는 그냥 무방비나 다를 바 없습니다. 괜히 매그니토가 그 이상한 투구를 쓰고 있던 게 아니에요. 매그니토가 투구가 없으면 프로페서 X한테 그냥 반항할 생각조차 못 하잖아요. 매그니토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사실상 염동력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염동력은 아주 강력한 능력입니다. 매그니토한테는 아주 작은 금속 몇 개만 있어도 사람을 다 죽일 수 있잖아요. 금속을 다 날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매그니토랑 싸우러 오는 사람들은 전부 다 상하로 만든 금속이 아닌 그런 무기를 들고 오고 몸에서 금속을 다 빼는데 그 투구가 없으면 프로페서 X 앞에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마인드 컨트롤 능력은 그만큼 강력한 능력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마인드 컨트롤 능력을 결승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나긴 월드컵 16강만 하는데도 이렇게 힘듭니다. 마지막 결승으로 왔습니다. 사망귀한 능력자 대 마인드 컨트롤 능력자의 대결. 여러분이 이 두 능력을 가질 수 있다면 무엇을 가지시겠습니까? 무엇을 가져도 저는 최고의 능력일 거라고 생각해요. 일단 사망귀한 능력을 갖고 있으면 인생의 세이브 포인트가 생기는 거고 혹시 여러분들이 실수로 죽는다고 해도 다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무한에 가까운 삶을 살게 된다. 그리고 마인드 컨트롤 능력자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세계의 신이 될 수 있다. 이런 문제인데요. 이 중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저는 마인드 컨트롤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왜냐면 사망귀환의 리스크는 결국 죽어야 되잖아요. 죽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긴 시간을 괴롭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죽는 과정도 굉장히 무서울 수 있고 사람이 죽다 보면은 정신이 파괴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망귀환을 해서 과거로 돌아간다 그래도 정신적 데미지가 계속해서 누적이 된다면 요거는 큰 문제다. 다만 이제 마인드 컨트롤 능력자는 어떤 장점이 있느냐? 상대가 사망귀환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해도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서 그가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로 하여금 그의 기억에서 지워버리면 그는 사실상 능력이 없는 채로 살아가게 되겠죠. 그만큼 마인드 컨트롤 능력은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영화에 나오는 초능력들, 이 무수히 많은 초능력들 중에서 뭐 빼는 것도 많이 있었어요. 뭐 불을 다루는 능력, 뭐 얼음을 쏘는 능력, 번개를 다루는 그런 것들 다 뺐습니다. 마인드 컨트롤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마인드 컨트롤 능력이 통하지 않는 그런 어떤 무지성의 괴물만이 마인드 컨트롤 능력자를 막을 수 있는데 그런 어떤 무지성의 괴물도 마인드 컨트롤 능력자가 마인드 컨트롤하는 슈퍼맨한테 당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마인드 컨트롤 능력자는 무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 저는 마인드 컨트롤을 최강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이견이 없을 것 같고요. 저는 마인드 컨트롤로 가겠다. 그리고 가장 최약의 능력은 호크아이의 화열 실력이다. 호크아이의 능력은 아무도 이길 수가 없다. 과연 올림픽 금메달을 딸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호크아이한테 너무 과한 게 아닌가 싶은데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겠죠? 네, 이렇게 해서 영화 속 초능력 이상형 월드컵을 마쳤습니다. 저는 이런 이유로 마인드 컨트롤 능력을 우승으로 뽑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그리고 재밌게 보셨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계속해서 월드컵 콘텐츠를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